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외래종 특집입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거북인데요. 일단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여기는 현재 태국이고요. 전혀 한국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네는 늑대 거북인데 얘도 잠깐 촬영하고 다시 돌려보내줄 거거든요. 얘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요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진짜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생물 중에서는, 파충류 중에서는 진짜 순위권에 들 정도로 귀여운 생물이거든요. 다만 이 친구는 절대 한국에선 키우면 안 되고 키울 수도 없는 종이니까 그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위로 올려줄 수 있나요? 짜잔,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우와, 알비노 붉은기 거북이거든요. 붉은기 거북이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외래종으로서 워낙 유명하고, 이제 키워서도 안 되고 잡아가지고 데려와서도 안 되고 수입을 해서도 안 되고 분양을 해도 안 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아예 그냥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생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알비노 붉은기 거북이는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들 키우고 있거든요. 분양 금액도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알비노끼리 또 짝을 져주면 알비노가 무조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친듯이 번식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다 분양 가격이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냥 한 몇만원 정도면 데려올 수 있을 정도다가 분양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데려가긴 하는데요. 한국인들도 특히나 이걸 물어보면은 은근히 이 알비노 붉은기 거북이를 해외에서 사가지고 몰래 데려와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데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업자가 아니에요. 신기한 게 그냥 관광객들, 약간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보다 귀엽다고 그냥 이거 한 마리 그냥 데려가지 뭐 이러고서 사가지고 그냥 들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걸려가지고 뭐 처벌을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뭐 귀여우니까 데려가자 이러고서는 얼마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데려가신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귀여울 땐 이때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붉은기 거북이나 청거북이들이 새끼 때는 솔직히 너무 귀여워요. 알비노가 아니더라도 진짜 생김새나 행동이 너무 귀엽다 보니까 되게 막 좋아하세요. 분양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난 얘를 키워서 이쁘게 잘 데리고 놀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얘네가 1년 2년만 키우잖아요. 이것만 해줘요. 여기는 이 통만 해져가지고 진짜 이게 거북이가 아니라 무슨 카메라만 해져가지고 키우다가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얘네를 유기하시는 분들이 크기가 너무 크고 어릴 때 그 귀여운 외형이 없고 진짜 무슨 괴물같이 자라니까 이제 무서워요. 자기들도 물 갈아주고 할 때마다 얘네를 꺼내기도 무섭고, 얘네가 또 은근히 덤빌 때가 있어요. 입 벌리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다 버리고서는, 나는 그래도 얘네들 야생에 놔줬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받질 않아요. 얘네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큼지막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 누구 받지도 않을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동네 개울가나 하천에다 갖다 버리고서는 도덕적인 좀 우월감을 느끼려고 이제 똥꼬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얘네는 진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귀여울 땐 이때뿐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 미친듯이 커지고요. 또 이 알비노들 데려가시는 분들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알비노는 야생에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색깔적으로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 예민해요, 기질 자체가. 그리고 다른 생물들한테 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알비노로 발현된 생물들은 야생에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놔주지도 마시고, 그리고 데려가시지도 마시고요. 관광지에서 사실 돈 쓰러 왔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니까 얘 한 마리 데려가야겠다 이러고서는 뭐 공항에서 뭐 얘네 꼭 걸리기 하겠어 하고선 데려가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얘네는 눈으로만 보시고 데려오지 마세요. 얘네들 데려가가지고 뭐 어쩌시려고요. 일단 한국에서 키울 수도 없고, 얘네 뭐 일단 외래종이어가지고 아프면 병원도 못 데려갑니다. 그리고 키우면 일단 처벌받는 것도 그렇고요. 야생에다 놔주셔도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계륵 같은 존재다 보니까 이것들을 데려가셔서 뭐 하실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눈으로만 보고 가세요. 은근히들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아유, 거북이, 특히나 이 붉은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도 또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번식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추천 안 드릴 테니까요. 이런 애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귀여운 건 더 인정하는데, 이번 영상의 주 내용은 귀여울 땐 이때뿐이다. 성장하면 얘네들은 진짜 미친 괴물이 된다. 그런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절대 귀여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인 눈에야 귀엽긴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런 붉은기 거북이는 무서워요. 커요. 진짜 오지게 큽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새끼 때 너무 귀엽긴 한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을 홀리는 게, 이게 시장 가면 옛날에 거북이들 10,000원, 20,000원씩 많이 분양가 갔었잖아요. 새끼 때 너무 귀엽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연령대 좀 높으신 분들이 거북이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거북이에 또 마니아층이 탄탄합니다. 제가 요즘 거북이 분양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북이 분양하면 제가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거북이들이 마니아층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무서워요. 네, 애들이 등껍데기 보면 여기 이제 등껍데기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게 한쪽은 살짝 가늘고 한쪽은 두꺼우니까 얘는 데려갔다가 한 달 지나서 환불하겠다. 등껍데기에 있는 이 그 쉘의 개수가 얘는 처음에도 분명 봤지만 한계가 더 많으니까 환불하겠다.
그 얘가 밥을 다른 애는 3개를 먹는데 얘는 2개를 먹으니까 환불하겠다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생기니까요.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거북이 분양 있었는데 다른 애는 그 밥을 얘는 7입을 먹는데 얘는 5입을 먹으니까 환불하겠다고 한겨울에 그 거북이를 생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냥 뭐 어디 넣지도 않고서는 들고 와가지고 비닐봉지에 넣고 와가지고 그 환불해달라고 그러신 분도 있었어. 걔는 결국 감기 걸려가지고 네. 별거북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병을 많이 얻은 뒤로다가 그 뒤로 거북이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거북이가 그만큼 이제 사육사들을 좀 까칠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진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붉은기 거북이도 한때는 진짜 많이들 키우셨었어요. 근데 현재 있어서는 이제 사육이 안 되는 쪽이니까 얘네를 더 이상 뭐 키우거나 분양을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그러고선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얘들 뭐 가격 싸다고 해가지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분명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친구는 절대 한국으로 안 들어갈 거고요. 현지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독일 영상이 몇 편이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워리어 비틀입니다. 살벌하게 생겼죠? 굳이 말하자면 뭐 딱정벌레나 기랍잡이 뭐 이런 애들이랑 비슷해요. 생태 자체가. 왜냐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달팽이나 벌레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고요. 주 먹이는 이제 달팽이 아니면 애벌레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사냥능력도 워낙 출중해가지고 키우시는 마니아분들이 은근히 좀 두터운 편이에요. 한국에선 사육은 불가능하지만은 독일 같은 이런 유럽권이랑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마니아층이 확고해가지고요. 얘네가 한 마리 분양가가 한 4-5만원 정도 이제 분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격은 좀 높지만은 또 한번 밥을 주면 워낙 잘 먹고 또 사냥하는 모습이 또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많이 키우는 애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뭘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제 홍단 딱정벌레나 멋쟁이 딱정벌레, 뭐 윤조롱막 딱정벌레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단기랍잡이 이런 친구들도 얘하고 키우는 것 자체는 비슷해요. 이 먹이를 주면 달려가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 사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뭐 프레데터 비틀 아니면은 뭐 워리어 비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었어요. 몸은 되게 단단하고 사냥도 잘하고 좀 많이 포악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애들이 큰 턱으로 물어가지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만져볼래 왼손으로? 물면 산재 처리한다고? 그럼 왜 그딴 걸 물어본 거야? 길 가다 뱀한테 물려도 산재 처리한다고 할 거잖아. 자, 이 친구가 이제 워리어 비틀 2마리입니다. 얘네한테 이제 밥을 줘볼 건데요. 어떤 밥을 주냐. 자, 얘네는 육식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와, 바로 거대한 희식로치입니다. 아마 성충을 주면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오, 얘 울어? 얘도 울어? 우와! 근데 근처 또 됐다가 아까 좀 혼나지 말고. 한번 큰 걸 먼저 넣어볼까? 그래 한번 넣어보자. 주인님 차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우와, 야, 너 근데 너무 이질적인데? 이거 애가 감히 먹을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놀랬잖아. 좀 따서 줄까요? 아니 그러지 그러지 말고 흙도 좀 부어줘야겠다. 애들이 원래 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끔 좀 천천히 여유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 친구들 사냥을 하는지를 한번 천천히 여유있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기라 사냥 장면 못 찍었어. 사냥 지금 뜯고 있어. 와, 지금 보면은 자기 몸체만한 바퀴벌레를 먹어 뜯고 있거든요. 근데 크다 워리어 비틀. 한국에서는 이 멋쟁이 딱정벌레, 홍단 딱정벌레를 매니아층이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를 봤을 때 얘네들이 방구같이 좀 액체를 뿜다 보니까 그 냄새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애들 생김새도 처음 보면 좀 기괴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밟아주긴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유충 때부터 성충 때까지 죄다 이제 지나다니는 벌레들이나 아니면 달팽이들을 잡아먹는데 굳이 말하면 이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얘네들을 표본용으로다가 뭐 남획을 해가지고 다 얼린 다음에 표본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밟아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키우시면은 또 아니면 지켜봐 주시면 애들이 사람들한테 그다지 피해는 안 주거든요.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해충들 잡아먹으면서 충분히 이제 자연의 한 일원으로서 살고 지내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키우면은 또 번식도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거의 미쳐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들 똑같아요. 진짜 사냥도 잘하고 잘 받아먹어요. 와, 턱이 대단하다. 진짜 완전 날카롭네. 보시면 저 큰 턱으로다가 먹이를 이제 분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 작은 턱들로 다 이제 먹이를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씹어서 삼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먹이 경쟁이 좀 필요할 거야. 자, 옆에 있는 애도 가가지고 밥 먹으라고 해줘야겠다. 너는 사냥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옆으로 내가 보내줄게. 얘들이 주로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이 지렁이들이 밖으로 기어 나오면은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또 얘들이 기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산길 같은데 비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막 다니시면은 지렁이 먹을 애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관찰이 가능해요. 저렇게 애들은 뺏기가 싫어가지고 한번 먹이를 물리면은 자기가 끌고 다닙니다. 다른 애들한테 뺏기기 싫어서. 지금 다른 바퀴벌레가 지나가니까 얘가 지금 당황했어. 우와, 사냥 실력이 진짜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지능이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렇게 포악해가지고 워리어비트가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가고, 저렇게 하다 보면은 한 놈이 먹이를 다 먹고 나면은 서열에서 밀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가가지고 먹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게 사실 달팽이긴 한데, 근데 여기 달팽이가 한 마리 있긴 하거든요. 달팽이 좀 바꿔줄 수 있나요? 근데 얘네가 먹기엔 달팽이가 조금 커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커가지고 얘네한테 함부로 먹이진 못하고. 달팽이가 지금 얘가 먹기가 좀 약간 벅찰 것 같아요. 얘는 한 2,000원 정도 주고선 데려왔던 것 같아. 버겁게 생겼다. 치우자. 촬영하고선 드디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제 워리어비탈들 배가 빵빵해졌어요. 보면 등 껍데기 아래로다가 뱃살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얘들은 밥을 많이 먹으면은 이 단단한 등 껍데기 밑에 있는 배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걸로 다 애들의 배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보면 바퀴벌레가 지금 껍데기만 나왔네. 생각보다 잘 먹는다 얘네들. 왜 유럽 인구들이 얘네를 그렇게 판장에서 키우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밥 주는 재미가 확실히 쏠쏠합니다. 보니까 두 개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가격도 되게 비싼 편이었고, 안에 진짜 애들이 많았었는데 행사 끝날 때쯤 가니까 몇 마리 안 남아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곤충에 대한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다만 주로 많은 게 사마귀나 이런 딱정벌레, 그리고 꽃무지 종류가 많고요. 사슴벌레는 생각보다 규모가 좀 적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벌레들 다리가 엄청 많네. 그동안 얘네가 먹고선 남겼던 그 껍데기였나봐요. 국내에서도 얘네를 키울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국내에서 키우는 거는 이제 현재로서 허가가 안 나는 상태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만한 요소의 몇 가지 곤충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씩이라도 사육이 됐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특히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같은 애들, 그런 거는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멋쟁이 딱정벌레나 이제 뭐 좀 홍된 딱정벌레들도 얘네하고 동일하게 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다만 걔네들 이게 배가 나왔을 때 잘못 만지면은 벤조큐논이었나? 이 액체를 쏴가지고 맞으면은 진짜 엄청 따갑고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주의를 해야 돼요.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딱정벌레는 이걸로 다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바. 반갑습니다.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독일에서 촬영하게 되는 우리 나뭇잎 사마귀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곤충 분양하는 부스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주인분께서 절대 이 성충 분양 안 하고 유충만 분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 성충을 데려왔거든요. 가격을 2배를 부르니까 바로 분양하시더라고요. 약간 애매한 순간이었어요. 이 나뭇잎 사마귀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 친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나뭇잎 사마귀 중 하나예요. 몸의 형태 자체가 진짜 그 낙엽에 있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키우시고, 보면 등껍데기도 보면은 진짜 그 벌레가 파먹은 거 마냥 날개가 벌레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야생에서 보면은 그냥 낙엽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간신히 잡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개체들은 야생에서 잡혀왔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번식이 된 아이들이고요.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다가 한 5, 6만 원 선에서 분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엄청 싼 것도 아닌데, 유럽에서는 이 아시아랑 다르게 갑충보다는 이런 풀벌레 쪽에 사육이 좀 많아요. 얘네 먹이도 뭐 그에 맞게끔 장미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로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사마귀는 생각보다 키우기가 재밌어요. 일단은 애들이 육식성이다 보니까 뭐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가정 밖에서는 또 애들이 번식을 잘 하지도 못하고 냄새가 난다거나 시끄럽다거나 이러지도 않다 보니까 키우시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마니아층도 상당히 두터운 편입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한국의 넓적배 사마귀랑 비슷한데 좀 덩치가 조금 더 있는 편? 얘들 위협을 느끼면 또 날개를 펼치고선 덤비거든요. 그게 또 은근히 신기해요. 근데 성격이 그 정도로 다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덤비는 걸 잘 못 보거든요. 먹이로다가 제가 바퀴벌레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오, 바로 사냥하죠.
이게 사막의 매력입니다. 아주 사리 분별 못하고서는 앞에 뭐가 있고 말고 그냥 밥 주면 이렇게 받아먹는 저런 귀여움. 먹이를 딱 주면서 이렇게 축혀 세워서 먹잖아요. 마치 진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가면은 이 기차 오기 전에 앞에서 맥주 한 잔 따고 있는 그런 독일인들 보는 것 같이 이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거죠. 이거 벌레 수시렁이인 것 같은데 이건 여기 왜 딸려왔대? 제발 그거 들고 나한테 오지 마.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한국의 왕사막 있잖아요. 걔네가 사실은 저희가 좀 저평가돼 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사막이 중 하나예요. 국내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막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대형종입니다. 사막이야 진짜 밥 하나는 기깔나게 먹는 것 같아. 야생했으면 이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다가. 그럼 동남아 가면은 이제 사마귀를 많이 못 잡아요. 뭐 봐봤자 한 서너 마리 보고선 끝나거든요. 예상보다 너무 잘 숨어가지고 있어도 있는 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국내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해외입니다.